그러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와 지난 정부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네. 압도적이고 단호하고 또 반격도 바로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 연합화력 경멸 작전도 뭐 쓸 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이제 북한이 그 도발한 천안함 폭침과 같은 그런 큰 대사건은 북한이 감히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가 어느 집을 침입할 때는 그 집이 책임도 있어요. 어수룩하게 문단속을 잘 안 했다든가 강도가 들어와도 비굴하게 꿇어앉아 빌면서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시오. 이런 집안하고 네. 강도가 만약 침입에 들어갔다 하면 뭐 며느리 아들 시아버지 할 것 없이 부엌에 칼 뭐 몽둥이 있는 대로 들고 나와서 네. 강도를 이렇게 몰아내는 집안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뭐 대화가 된다, 강도하고 대화만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달라 그런 거는 다 줘야 된다 이런 집안하고 만약에 잘못해서 침입에 들어오든가 하면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도 국방부 순시하면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종석 장관이 있을 때 그랬지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1000배, 100배, 1000배 갚아줘라.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함부로 못하죠.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아주 작년 4월 26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유심히 읽어보면은 양국이 아주 기가 막힌 단어 세 가지를 쓴 게 있어요. 네. 만약에 북한이 엉뚱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한국을 침범을 한다든가 할 때는 영어로 스위프트 그런 용어를 썼어요. 아주 신속하게. 그다음에는 오버웰밍. 이게 뭐냐 하면 초강력하게 쥐 한 마리 잡는데만 큰 떡매를 갖고 잡는 것처럼 초강력하게. 그다음에는 decisive 결정적으로 반드시 갚아준다 네. 하는 그 용어를 쓰면서 갚는 거는 어떻게 갚느냐. 영어로 full range of U.S. capability. 미국이 갖고 있는 역량을 총 발휘해 가지고 핵무기를 포함해서 갚아준다. 그 이상 더 강한 그 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걸 또 다 분석할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도발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도 또 국지전은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김정은이기 때문에 예. 항상 우리가 유비무한 태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편 영어로서 애니그매틱 레지비라고 해요. 이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예측 불가한 그거는 정권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 휙 돌아가지고 또 사고를 일으킬 수도 글쎄요. 있죠. 그 지난 1일부터 예, 2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예, 이상임 이사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가요? 그런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대북 제재 같은 걸 좀 하려고 그래도 예,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북 제재에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예. 역시.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 유엔이 수없는 대북 제재 결의를 내놨어요. 근데 그게 만족하게 그 문제를 절대 해결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되니까 안 됐을 때보다는 영향력이 좀 있겠지요. 발언권이 좀 있겠죠. 발언권은 있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한계가 있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비상임 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이제 유엔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한반도 문제가 뭐 북한 제재도 완벽하게 될 거고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국이나 프랑스가 있잖아요. 프랑스가 다 있더라도 그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나라인데 결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 그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있으나 마나 한 거에 없는 것보다는 낫긴 낫지요. 여론 형성 이런데 결국은 한미 연합 방위 체제고 차라리 동원을 하려면은 한국 전쟁 참전 16개국 네. 뭐 이래 달합하고 유엔 이런 참전국, 예. 체제가 나을 겁니다. 예, 그 저기 올해가 말이죠. 예.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인데 그 오랜 기간 그 국제 안보의 도전적 요소들이 누적이 됐다. 예, 그래서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다.
예. 그래서 아주 그 동시에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국제안보의 블랙홀과 같은 어떤 미국과 중국의 대결, 예. 또 이제 지금 3년째 들어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거 또 중동 아까 말 테러 전쟁, 예.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예. 전망,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죠. 여기 대만, 예. 거기 총통이 이제 친미 당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이 됐어요. 총통이. 근데 이제 의회는 또 오히려 여당이 한석이 적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서 대만을 자기 나라 통일은 뭐 자기 아주 뭐 숙명적이다 이렇게 예. 또 그런 협박적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럴 때 우리나라의 운신의 폭도 좀 좁아질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 쓰나미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자연 일기도 네. 무슨 고기압 저기압이 심각하게 변화가 있고 무슨 태풍이 있고 이런 것처럼 금년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선에서 최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게 북한과 공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이 이제 친미 정권이 오니까 그냥 안 두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합쳐가지고 소위 안보 쓰나미다.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동시다발적 안보 동시다발적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CTBT다. 네. 예를 들어서 핵무기 그 제한 여러 가지 협정이라든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하는 이런 게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전부 러시아는 이제 안 지키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동안 군비 경쟁을 통제하던 여러 가지 CFE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 같은 것도 이제 안 지키겠다. 네. 전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판도라 상자가 막 열린 것 같다. 네.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네. 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태풍이 오고 해일이 오고 해도 오는 대로 또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큰 희생을 따라오는 해일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끝날 건지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쨌든 국내적으로 할 일이 있고 국제적으로 할 일이 있죠. 그렇죠.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예의하면서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안보 상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그동안 이 지난 그 좌파 정부라 그가 이게 이런 안보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마치 평화가 온 양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새로 취임하는 국정원장께서 국정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네. 실력을 좀 강화하겠다고 그 예. 청문회에서 이야기도 하듯 예.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네. 정보기관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 안 보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특히 국민들 이 요시 문화 전쟁이 안 합니까? 이념 전쟁이고 문화 전쟁인데 국민들 가치가 대한민국 역사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막 그동안 좌파 정부도 겪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가치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건지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애국성 문화와 이적성 문화로 좀 분류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애국성 문화를 이 국가 경영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각 지도자들은 우리 대한 언론에 이어도 사실은 이 국민 가치 제고 때문에 이래 노력을 모두 하고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각 그 진지에서 모두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국제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보금 같은 한미연합 방위 체제. 그렇죠. 저게 지금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정말 많이 보완을 하고 실제 지금 훈련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 그 SCM 11월 13일 날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가 SCM 할 때 보면은 미 조기 경보 위성 정보 공유를 합의하는 거. 그게 조기 경보 지금 네, 미국의 첨단 그 정보를 협석하는 첨단 기기들이 많거든요. 그거 사실 정보를 공유를 안 했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이런 걸 갖다가 공유를 한다든가 정보를 공유를 안 하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 저 우리나라 정부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으로 샌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맞추면 억제 전략, 전략을 세우는데 그냥 미국은 미국대로 세우고 한국대로 일어나고 같이 늘 세운다든가. 예. 이제 이렇게 해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라는 게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신속하게 아주 그 능력적으로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래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쓰나미가 와도 이걸 갖다가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북한이 말이죠. 하여튼 우리나라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4월 총선하고 미국 대선 11월 달 예. 그거 앞두고서 이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지난번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도 휘젓고 갔잖아요. 예. 이번에도 얘네들이 수도권 영공을 침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지금 저기 서해에서 남북 그 쌍방 국지전 예. 유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북한 군함도 이것이 NLL 침범을 하고 예.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가능성도 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지요. 그래서 이게 요사이 옛날 재래식 전쟁에서 없었던 새로운 그 전력으로서 네. 결정적인 전력으로서 등장한 게 소위 드론. 네, 드론이죠. 무인기. 예. 이제 이긴데 우리가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있으면서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근데 이게 사실 이 군사 무기의 발달 그 능력은 산업 능력의 발달에 비례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그 지난 며칠 전에 로스앤젤레스 그서 CES 그 세계 그 박람회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얼마나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냐 하면은 혁신상을 수상한 것이 무려 46%를 우리가 다 상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벨벨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전자 분야, 뭐 통신 분야, 이런 게 그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보면 작년 5월 17일에 우리의 화이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AV사 일하는데 그 정확한 에어로 비론먼트라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세계 최우수 드론 만드는 이게 이제 무려 세계 한 80% 드론을 여기서 거의 다 만들어요. 그리고 성능이 우수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사실 한국 화이버하고 몇 년 전부터 서로 협력 업체예요. 우리는 이제 그 드론의 프레임워크 밖에 이제 이걸 갖다가 서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같이 만들자 하고 MOU를 체결을 했다고요. 그 작년 5월 17일에. 그래서 지금 아마 최고 우리나라가 성능 좋은 드론을 갖다 미국하고 만드는 그런 국가일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예. 우리 드론 생산 공장 예. 거기 방문해가지고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더군요. 그래서 봤습니다. 뉴스.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합쳐서 사실 이 드론이라는 게 그 IS 네. 테러리스트들 네, 네. 그 험한 살에 들어가 있고 하는 거 그걸 전부 이 드론으로서 다 테러리스트들을 갖다가 경매를 한 거거든요. 뭐 제가 듣기로는 무려 150여 명 그동안 이제 했던데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그런 장난질을 하면은 세계 최고의
이 품질을 갖고 있는 우리 드론이 또 대받아 치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 그래서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엄포 같은데 예. 그 엄포만큼 머지않아서 이제 7차 핵실험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 보는 것 같아요. 7차 핵실험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CTBT라든가 그런 거 다 해제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사실은 군축 이제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무기라는 그런 게 어느 한 5%만 문제가 있어도 무기 성능을 발휘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핵무기 완벽하라 그러면은 아직 7차 핵실험을 해야 그 탄두에서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지 7차에 끝날 건지 7차하고 실차에서 실패해가지고 8차가 또 필요할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완벽성을 못 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변의 그 준비를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갖다가 다시 그 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베랑크 전술로서 만약에 하면 어떨 기다 만날 유엔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이 엄포만 나왔다고 다시는 그런 걸 용납 안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엄포에 끝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도발을 하는 경우는 소리 없이 이 어떤 보복을 해야 돼요. 그걸 영어로는 코버트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극비 군사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극비 지도새도 모르게 이게 이스라엘이 잘해요. 그 극비 군사 작전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드론도 그거 포함되네? 뭐 그런 게 다 포함되죠. 극비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유엔 제재로 막 사람 동원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는 그걸 해석을 못하고 극비 군사 작전에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지도새도 모르게 그 생산 공정에 사보타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이 소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북한에서 내려온 좀 고위급 그 관료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남북 이 경쟁에서 남한이 참 이게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대요. 그러면 북한은 모든 것을 공작 차원에서 대남 정책을 펴는데 이 남한은 공작이 아니고 뭘 정치적으로 잘한다 크는 그런 평가 차원에서 한다 이게. 그렇게 100점 100패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작 차원에서 이래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이제 코버트 오퍼레이션 그런 게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극비 이 공작 작전에는 우선 사보타지가 있어요. 들어가 가지고 사실 태업을 하는 거지요. 태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탈취라는 게 있다고. 탈취. 예. 탈취가 그 뭐냐 하면 핵무기 같은 걸 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졌거든요.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 AI가 이제 자꾸 발달되고 해서 이게 그 지금 핵무기가 제일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탈취예요. 그걸 잘 AI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서 너 저기 가서 정확하게 날도 시도 이제 여기 어디 가서 거기 공장이 있는데 무기 전부 가지고 와. 이러면은 이게 얼마든지 AI를 시켜 갖고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탈취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프리엠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선제 가격. 선제 가격.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그 아주 원천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박살이 나버려. 그 이제 시리아가 사막에서 핵무기를 갖다가 거의 한 90% 이래 만들고 있었어요. 완성을 시키고 있다가 이스라엘은 이란도 그렇고 이 시리아도 그렇고 가만히 보고 있다 90% 이상 완성이 됐다 싶으면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일찍 박살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리아는 사막에서 그걸 거의 그게 이제 북한이 협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북한이 협조했는데 북한은 그 기차는 지도새도 모르게 한번 폭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는 뭐라고 했느냐 그게 폭파되고 나서 우리는 그 종합 스포츠 센터를 만들고 있었다. 맞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잽싸게 우리가 오폭을 했다. 미안하다. 종합 스포츠 센터를 잘못 때렸어. 이러니까 이게 핵을 만들다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종사하고 했던 과학자 하나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그걸 폭로하면서 그게 핵 보였다. 근데 그게 이제 프리엠션 딱 시기를 봐가지고 미국 기술과 우리나라 기술이면 프리엠션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포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 폭로 해버리는 거예요. 폭로. 뭘 이렇게 하려면 자꾸 폭로를 해버리는 거지. 네. 이렇게 이제 사이버 세계를 요강하는데 이런 작전을 써야지 유엔 제재를 하고 이제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코버트 오퍼레이션을 반드시 극비 작전을 전개해야 된다.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써서. 그래서 아까 그 극비 군사작전 첫 번째 그 사보타주. 그 이제 그거 태업인데 태업을 이제 해방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사주해가지고 남로당이 지금 남한에 이제 북한에서 남한 분열 공작을 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이제 비난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 남한에 있는 그 종북 세력 그거를 좀 뒤에서 이렇게 들쳐가지고 공세를 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거야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국성 문화 이거를 좀 퍼뜨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런데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강경 대북 정책을 써서 그렇다 소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북한하고 대화의 그 채널을 늘 열어놓는다. 그 대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응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요. 왜냐 그러면 그 소위 위치크래프트 그 사술이라거나 그 사술이 통하지 않을 상 모르니까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바이든의 대북 정책, 강경한 윤석열의 대북 정책 이 소리를 안 듣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국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북한 군사력 등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먼저 우리 군이 말이죠. 어제 보도된 거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 장사정포 진지 그걸 300m 그 300km 원거리 정밀 타기 가능한 그럼 뭐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라고 그래도요. 그 개량형인데 KTSSM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천국 첫 시험 발사했다면서요. 천국 그거 투를 갖다 천궁이라 그래요. 천궁입니까 이게? 그게 천궁을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거기에서 효자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무 5, 현무 5. 현무 5. 현무 그거 하고 하나는 그 천궁이라는 그 무기인데 이게 중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구라파에서 정말 좋아하는 무기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현무 그 5는 얼마나 강력하자 하면은 지하 그 100km를 갖다 금시 이거 파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천궁 KTSSM2라는 거 이거는 사정거리가 300km인데 사거리가 그다음 이것만 써면은 사실 북한 저적이 이게 속도가 무려 마하 4.5예요. 소리어 4.5개고 그 50km 내에 들어오는 거는 항공기고 미사일이고 전부 요격이 가능하다고요. 사거리는 그렇고 고도는 20km. 20km면 굉장히 높은 거리죠. 그렇죠. 그것도 정확하게 사격을 하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인 곽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 수출하고 그럽니까 이것도?
예? 외국에 수출한 겁니까? 외국에 이제 이게 지금 천궁을 지금 하는 게 사우디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이제 각국별로 선호하는 무기들이 전부 틀리는데 이게 천궁은 이 사우디가 많이 주문을 했지요. 지난번 사우디하고 우리 그 윤석열 정부하고 2차에 걸친 이 무기 거래 이거 협약을 맺었는데 처음에 2022년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이 한국에 방문해 갖고는 39조 원. 그다음에 우리 윤 대통령이 거기 가셔 가지고는 21조 원.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천궁이 천궁과 천무라는 게 있어요. 천무는 그 이제 천무. 천무. 이것은 차륜형 다연장 로켓. 차에 싣고 다니는 이제 이게 하나 천궁의 일종 그저 뭐라 그럴까 이게 시스템이지요. 저걸 객추시키는 이거는 차에 싣고 다니는 이게 이제 천무. 뭐 이제 이래 갖고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래서 이게 외국 수출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궁 같은 거는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게 실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죠. 말씀이 나온 김에 저 뒷부분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K방산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3년 폴란드와 최대 40조 원대 그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어디 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도 또 뭐 있고 그 K방산이 아주 저 방산 무기가 중동에서 인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니까 지금 이제 동구권 그 구라파 폴란드라든가 옛날 공산관이 되었다가 벗어난 나라들이 상당히 우리 무기에 지금 그 매력을 느끼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되고 있으니까 막 여기는 경쟁적으로 우리 이 무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때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이 중동 지역은 10배의 이 수출이 증가됐대요. 종전에 이래 가는 거다. 그래서 그 보면은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자주포 K9 이집트가 이제 그것을 시작을 해서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그걸 무장 약 2조 원대 그때 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터키 트르키에라 그런 터키가 흑표 전차라고 K2 전차 이게 지상제로 왕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이 분야에서는 터키도 그 뭐 중동에 이렇게 연결돼가 있으니까 그 교두보 역할을 터키가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같은 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돈 많은 중동에서 UAE가 이제 중동 수전에 어떻게 보면은 천궁2를 방금 이야기한 그걸 4조 원대 수입을 했고 현무는 2조 원대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무 차량은 그것은 2조 원대 그다음에 이제 이 UAE하고 사우디하고는 뭐 형제국처럼 잘 지내니까 이 사우디가 계속 이제 우리 K 방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수입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아마 무기의 그 기술을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국방도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도움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죠.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에 좀 났지만 북한이 이제 전에 목재로 그 임시 복원 나섰던 그 GP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그 11곳 중에 여러 곳을 뭐 최근 콘크리트까지 이용해서 완전히 복원을 했답니다. 북한이.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은 사실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 감시초소하고 북한 초소가 똑같은 숫자로 이제 없애기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 파괴해서 없앴는데 북한은 안 없애고 우리를 속였답니다. 예. 근데 그때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북한이 다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북한의 실체가 어떤 기다 하는 걸 오늘 아침에 보도된 뉴스만 네. 이렇게 봐도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북한은 GP가 한 160여 개 있어요. 예. 남한은 한 80여 개 있고. 네. 그런데 이제 9.19 군사부자 남북 합의를 할 때게 그렇죠. 그걸 없애고 어쩌고 할 때게 또 기만 당하는구나. 아,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보면 돼요. 북한하고 합의를 한 걸 그대로 실천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북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지금 많이 변했다 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친북주의자거나 북한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변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늘 오매불망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 전체를 공사로 통일하는 게 제일 지상지고 목표고. 적화 통일이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군사력으로 가능하면 군사력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전 무슨 선전 선동 그걸 네, 갖다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라 그러는데 비평화적 방도는 군사력으로 하면 군사력으로 해치우고 평화적 방도 대화로서 좌파 정부 비슷하게 와서 그냥 갖다 바치면 그건 그대로 죽고 그래요. 이게 북한의 실체예요. 글쎄요. 그때 무슨 GP를 없앤다 그럴 때게 그게 진짜 평화가 왔다고 흥분해가지고 우리는 11개를 진짜 없애버렸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피지가 거기에 간첩 무슨 그 탈북하려는 사람이 왔다가 또 넘어가고 해도 아무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그걸 갖다가 그래 합의를 하고 11월 1일부터 국회 비지도 없이 실천을 하면서 실제 그 약속한 걸 하는지 우리 70여 명의 조사단이 북한을 갔어요. 네. 가갖고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다 없앴기 때문에 지상에 그거 뭐 이상한 거 그런 건 다 없애고 지하에는 근처 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또 국민을 속이는 발표를 한 거예요. 가니까 다 폐쇄 조치했더라. 이게 이런 거는 그 뭐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던데 보니까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든가. 맞아요. 이거는 심각하게 이게 여적죄예요. 그렇습니다. 이적죄고 여적죄라고요. 이거는 그냥 안보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일은 역사상에 다시 없어야지. 맞습니다. 예. 저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북한이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 예. 전면 파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예. 그러고 나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JSA. JSA. 예, 거기 재무장에 착수를 했어요. 예. 뭐 우리 유엔 사령부도 무장화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예. 거기가 지금 JSA라는 게 남북 간 뭐 대화의 긴장 완화, 예. 뭐 그런 그 중립지대 아닙니까? 예. 1km께는 뭐 무장을 못 하고 했는데 그거 전부 그렇게 이제 남북한 현실은 현실로 냉정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행편이 되면 북한이 대남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라든가 심리전으로 한다든가 조금 더 안 변했는데 마치 평화가 온양한 거 그게 상황을 오도하면서 비정상적인 인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남북한의 정상적인 인식은 북한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늘 남한을 이렇게 남침할 모든 준비도 다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복원하고 다시 콘크리트로 짓고 하는 거 그게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군도 빨리 또 우리 지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가짜 평화를 갖고 허상을 잡고 선전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던 것이 그것이 없어지고 냉정한 현실을 보면서 현실로 복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평화가 없어지는 거니 무슨 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서 평화로 가던 것이 어떻게 되니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냉정한 현실 이게 이제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하나의 그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보는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뭐 거듭 강조하지만은 안보의 핵심은 자강,
그리고 동맹의 국가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대담해 주신 분은 송대성 장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방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